네, 제대 후에 진학이나 취업을 고민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가 뭘까요? 아마 영어일 텐데요. 자, 오늘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실 멘토분을 모셨습니다. 예, 억대 연봉을 받는 국내 최고의 영어 강사 중 한 분이시죠. 영어 공부의 멘토 박정원 코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어 코치 박정원입니다. 네, 영어 코치 하니까 정말 코치 같아요. 예. 네. 이제 아마 살면서요, 영어에 대한 부담감은 누구나 느꼈을 거고요. 아마 계속해서 느끼게 될 텐데, 이 준혁 씨는 어떠세요?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나 뭐 이런 게 있었나요? 영어를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죠. 문화를 많이 접하고 싶으니까. 예. 근데 저는 좀 편히 생각하려고 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차피 내가 니들보다 좀 더 잘 안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요. 와, 그렇구나. 예. 요즘 월드스타면은 사이시를 꼽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사실 컨텐츠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 사이시가 영어를 못했다면은 지금과 같은 인기를 얻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예. 이게 미국에 얼마 전에 열린 그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서 예. 처음에 이제 한국말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세계적인 시상식에서 왜 한국말로 말을 하나, 영어로 말을 하면 더 멋질 텐데. 근데 한국말로 딱 말을 하고 이어서 영어로 딱 얘기하니까 더 멋지더라고요. 사람이 달라 보이죠. 그렇죠. 예. 이 자리에서 한국말로 얘기를 하고 싶었다.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딱 하더라고요. 더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예. 사실 이게 취업 시험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영어를 이용하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졌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뭐 전혀 쓸모가 없을 거라 생각했던 어떤 연예인들까지도, 그러니까 연인들은 뭐 노래만 잘하고 춤만 잘하고 뭐 연기 잘하면 되지만 이제는 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뭐 영어가 필요 없는 것은 없다. 예를 들자면 뭐 저희 학생들 중에 한국무용을 전공하는 학생도 있는데 그런 학생이 영어가 필요할까요? 글쎄요, 한국무용인데? 그래도 뭐 네. 외국으로 공연 가고 이러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제 한국 무용을 이 친구의 꿈은 세계화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해외 공연을 다니면은 그 외국인들이 너무 놀란다는 거죠. 아, 이런 아름다운 춤이 있었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라고 질문을 해도 본인이 이제 답답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더 좀 알리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가져서 영어 공부를 해서 아주 그 교수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어떤 분야에 계시던 뭐 우리 국군 장병들 떠나서 앞으로 어떤 꿈을 어떤 일을 하던 그 꿈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는 이 영어에 달렸다 해도 저는 관건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보통 영어 공부를 어릴 때부터 다들 하는데 아무리 해도 좀처럼 실력이 잘 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그런 걸까요? 오히려 저는 그것을 알아낼 수 있었던 어떤 우연인데요. 우연한 발견이었는데 저는 영어랑 너무 거리가 멀었던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좋아하고 그래서 운동 위주로 하다가 이제 대학도 체대를 가게 되고 근데 군대를 제대해서 영어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전혀 대한민국에서 겪어야 될 영어를 거의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뭘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냥 주변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냥 얘기는 많았는데 오히려 그냥 그 제가 생각하는 엉뚱한 방법을 시도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학습법과는 굉장히 다른 것.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 된 것 같고. 근데 박 코치께서는요, 뭐 장병 여러분이랑 조금 다른 환경에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어렸을 때 해외에서 좀 살았다던가 아니면 뭐 유학을 갔다 왔다던가 아니면 뭐 전공이 그쪽이라든가 그랬을 수도 있지 않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출연한 가장 큰 이유 이것만 하나만 우리 장병들이 알고 제가 마친다면은 제 목표는 다 이룬 것 같아요. 뭐냐면 누구나 영어를 할 수 있다.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그러면 전공은 뭐예요? 전공은 사회체육 영어를 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 스키나 수영을 강습하던 일을 했었고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뭐 유학을 갔다 오거나 뭐 그런? 네, 전혀 유학은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참 의외인데요? 대단하시네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그 두 가지죠. 그러니까 영어를 왜 못했느냐라고 하면은 정말 안 하셨거나 공부 자체를 어떤 노력도 안 했거나
근데 대부분의 우리 한국 학생들은 한국인이라면 중고등학교 때나 이렇게 영어를 해요. 그럼요. 했는데 이게 방법이 잘못됐거나인데 잘못 알고 계신 게 뭐냐면 내가 노력을 안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어떻게 우리 기자님은 좀 공부를 영어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노력을? 아니 저는 안 될 것 같아서 아예 안 했습니다. 저건 진실이에요. 제가 네네. 알고 있어요. 정말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근데 영어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때까지 배우는 그래도 한 단어 한 1000개 정도 있잖아요. 그 1000개만 그냥 자신감 있게만 구사하면은 이제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되거든요. 대 해보셨어요? 아 저는 한번 해봤죠. 저는 제가 최근에 이병헌 씨가 영화 그 G.I. 조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걸 미국에서 이제 시사회를 할 때 저는 제가 자비로 한번 취재를 간 적이 있어요. 미국에. 그 미국에 가서 근데 그 미국 기자들이 한국에서 기자가 오니까 사실 되게 무시해요, 사실. 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왜 왔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충 들리면 아니까 뭐 왔냐 그래서 여기 이병헌 씨가 주인공이잖아요. 병헌리 is my friend 하면서 같이 찍은 사진을 딱 보여줬어요. 뭐 진짜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배우냐. 그래서 노 용준배 이지 병헌리 이즈 세컨드 액터 용준배 이즈 퍼스트 액터 하면서 이제 배용준 씨 사진을 딱 같이 찍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근데 옆에 또 일본 기자가 있었던 거예요. 또 일본 기자가 아 얘 유명하다. 네. 배용준 유명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미국 기자 그러니까 이게 영어가 잘 안 되잖아요. 잘. 그러니까 이 정도만 돼도 막 할아버지 기자들은 막 되게 귀여워하더라고요. 근데 좀 어린 기자들 있잖아요. 미국에 어린 기자들은 되게 무시해요. 막. 근데 저렇게 영어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돼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 한 90%를 다 보여주신 것 같아요. 오늘부로 제가 굉장히 존경하던 이병헌 선배님 세컨드 액터. 아니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 몇 년 한 4년 전쯤이잖아요. 이제 그때는 사실 배용준 씨가 이제 그때는 1등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병헌 씨는 이제 그 논란은 여기서 저희가 할 게 아니고, 할 게 아니고 영어를 얘기를 해야죠. 예. 오늘 제 학습법을 이야기할 때 이 두 분은 가장 안 좋은 케이스 같아요. 좀 일반적이지 않은. 네, 이런 자신감만 가지면은 되는데 99%는 못 가진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보통 책을 많이 내세요. 어떻게 하냐? 무조건 가서 말 걸고 무조건 아는 단어로 막 부딪혀라라는 책을 내시고요. 이런 준혁 씨 같은 분은 어떤 책을 내냐면 친구를 사겨라 라는 책을 내세요. 그 왜냐면은 이제 그럼 저는 뭐 할까요? 거꾸로예요. 왜냐면 잠깐만 준혁님 같은 경우는 외국 여자분들이 자기가 친구 되고 싶다고 쫓아오는 경우죠. 오히려 내가 영어를 가르쳐 주마 이렇게 막 쫓아오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쫓아다녀도 도망가더라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 붙일 성격이 안 돼요, 절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이야 코치를 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오히려 막 이렇게 하세요, 막 이렇게 막 오히려 막 인커리지 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실제 제 모습은 그 지하철에서 이제 외국인 한번 말 걸어보고 싶어서 딱 다가서서 한 10분 동안 땀을 계속 흘리는 거예요. 속으로는 이제 계속 하나, 둘, 셋. 막 땀을 흐르고 이제 이러다가 이제 내리면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항상 몇 번을 그렇게 하고 나는 안 되는구나. 외국에 나갈 돈도 없고, 내 지금 이런 성격도 안 되고 외모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이제 우리 장병들께서 아마 지금 들으면 저 사람은 나랑 굉장히 비슷하다. 거의 80% 공감을 하실걸요? 한 98%는 되지 않을까? 이 정도 키 외모 안 되죠. 이런 성격 막 외국인 가서 말 성격 안 되고 80% 이상으로 하면 장병 여러분께서 좀 화내실 것 같아요. 80%가 하시고요. 자, 82. 자, 그러면 우리 박정환 코치님이 도대체 어떻게 지금 체육을 전공하셨잖아요. 체대상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영어 강사가 됐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정도의 외모도 안 되시고 저 정도의 용기도 없으신데 어떻게 했는지 정말 궁금한데 본인의 성공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크게 두 가지인데요. 보통 이런 걸 강조하죠. 처음에 제가 절실함, 일단은 헝그리 정신, 지금도 저를 싸구려 박코치라 그러거든요. 어떤 절실함. 예를 들자면 뭐 제가 처음에 영어 강사를 시작하면서 직접 전던지를 전철역에서 돌렸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그때는 이제 나이트 삐끼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나이도 들고 이제 살도 좀 붓고 그래서 조금 그런데 당시만 해도 한 60kg, 한 10kg도 덜 나가고 생긴 것도 좀 어려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막 돌리면은 다 삐낀 줄 알았거든요. 뭐 그런 절실함이 있었고 다음에 보통 이 절실함과 뭐 수리의 양 밖에와 같은데 다른 하나는
자신감이죠. 자신감. 할 수 있다. 나도 유명한 강사가 될 수 있다. 라는 두 가지인데 보통 많은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둘 중에 하나가 없는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자신감은 있는데 할 수 있는 되게 능력도 있고 자신감이 있지만 실제 어떤 절실함이 없다 그래야 되나? 내가 네. 뭐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고요. 반대로 막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대부분이 이해에 해당돼요. 나는 성공해야 돼. 우리 집안 책임져야 돼. 나는 정말 억대 공모 한번 받아야 돼 하면서도 절실함은 있지만 실제로 그래도 내가 설마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뭐 그때마다 항상 왜 나라고는 왜 안 되느냐? 나도 똑같은 사람이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딱 이 얼굴을 자꾸 쳐다보게 되는데 제가 태어나서 실제 잘생긴 사람들 중에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영업을 하셨나 봐요. 아 진짜로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되나 봐요. 내가 나 만약 이런 분을 젊을 때 봤으면 나는 포기하자. 근데 참 내 외모로 절실함과 자신감을 동시에 갖기가 왜냐면 절실하면 자신감이 떨어지기 마련이고 자신감이 생기면 절실함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참 어떻게 그런 환경이 딱 되고 그게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요. 이제부터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박정환 코치님의 터닝 포인트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아마도 이 터닝 포인트에 인생의 성공과 또 영어 공부의 비결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예, 절실함이 길을 만든다. 학점 없는 학생. 학점 없는 학생? 군대에서 책을 읽다. 네. 여기 보니까 뭐가 많이 없으셨다고 하는데 학점도 없고 돈도 없고 확신도 없고 학벌도 없고 이런 사무의 상태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먼저 학점 없는 학생이라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워낙 노는 걸 좋아해서 뭐 이제 운동을 좋아해서 이제 체대를 지원해서 체대를 갔지만 가서도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겠죠. 예, 책을 읽고 시험을 보는데 그쪽하고는 워낙 제가 거리가 있어서 학점이 2.0이 안 됐어요. 그래서 혼자만의 좀 시간을 많이 보냈다 그래야 되나? 학교를 가지 않고. 그런데 이제 2학년을 마칠 때쯤이 되니까 다들 현실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친구들이 같이 놀던 친구들도. 그런데 이상하게 같이 놀던 친구들도 다 보니까 2.0은 넘더라고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ROTC를 대부분 체대생들은 많이 지원하는데 ROTC를 지원하려면 2.0이 넘어야 되는데 2.0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은 다 ROTC를 가거나 또 뭐 유학을 간다든지 뭔가 이렇게 뭔가 확신이 있는 어떤 미래가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ROTC 지원도 못하고 그렇게 군대를 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가게 됐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학점이 없어서 그냥 일반 사병으로는 갔지만 어떻게 보면 군대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지 않느냐. 특히 이제 그 행정병을 맡게 되면서 또 이 행정병 얘기하면 또 사연이 긴데 뭐 물론 이제 결론 부분이나 오늘 뭐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어떤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아무리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보니까 지금 뭐 적혀 있는 거 보니까 돈도 없고 학점도 없고 공부도 못했고 실력도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했었고 확신도 없었고 자신감도 없었고 학벌도 없고 뭐 그러니까 유학파도 아니고 뭐 다 없는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할 수 있다. 특히 군대에서 시간이 없다라고 많이 이야기들 하잖아요. 특히 공부할 시간이 없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제대하고 나중에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계속 없거든요.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또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낳는 대로 다 시간이 없으세요. 그런데 그걸 핑계대지 않고 시간을 조금이라도 하루에 1시간이 됐던 2시간이 됐던 내주신다면은 충분히 저처럼 특히 이제 책을 읽게 된 계기가 너무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제가 군대 오기 전까지는 책을 단 한 권도 끝까지 읽어본 책이 없거든요. 네. 교과서 빼고. 예, 그 정도로 책을 멀리 했었어요. 그런데 좋아했던 건 영화 같은 거 보는 거, 비디오 같은 거. 뭐 군대 오기 전에 휴학한 상태에서 막 뭐 30편, 50편짜리 그런 비디오를 만화책은 많이 봤어요. 만화책은 50편짜리도 앉은 자리에서 다 읽을 정도로 봤지만 어떤 책이라고 불리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군대에서 너무 이렇게 접할 수 있는 문화적인 게 없기 때문에 책을 읽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이렇게 재밌는 게 있구나 세상에.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읽었던 게
약 500권 이상을 책을 읽게 됐었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저도 이제 네. 이등병이고 그래서 책을 되게 많이 읽게 되는데 사실 책이란 게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어떤 종류의 책을 500권을 읽었는지 좀 처음에는 좀 소설이었는데 제가 이등병 때 황상병님한테 하루 종일 책을 읽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재밌냐고 그랬더니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와 비슷하냐면은 운동을 싫어하는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분들한테 운동이 재밌냐라고 하는 거와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수학이 재밌으세요? 재미없죠. 이거 비슷한 거예요. 예. 너무 책이 싫은 사람인데 그래서 근데 며칠 봐도 너무 재밌어 하시니까 그래도 호기심에 그러면 저 한 권을 권해주세요 그랬더니 한참을 생각하시더라고. 그러더니 골라준 게 상실의 시대라는 책이었어요. 예. 근데 너무 두꺼워. 아이 상병님 이게 이 두꺼운 걸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읽어봐. 그래서 읽었는데 그게 적절히 야했어요. 내용이 적절히 야한 게 그 일본의 그 사고 방식 약간 막 엽기적이면서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일단 그때부터 그 사람이 쓴 책을 제가 대대에서 정운병이었거든요. 그래서 대대 각 소대나 리스트가 다 있어요. 최전방인데 거기 각 소대 어떤 소대 어떤 책이 있는지 보통 지휘 통제실을 지나가면서 저한테 신고를 하고 책을 드리게 돼 있고 이제 보고를 해요. 각 중대에서 어떤 책들이 있는지 계속 리스트를 작성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 그분 책만 다 받아다가 그 책을 다 읽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재미난 거, 좀 야한 거 위주로 하다가 나중에는 뭐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해, 막 이런 책까지 읽을 정도로. 군대에서 그때 영어 공부도 하셨어요? 아니요, 그때는 안 했죠. 영어 공부 안 하시고 일단은 책을 그렇게 많이 읽으시고 일단 뭐 절실한 마음에서 이제 책도 읽으시고 뭐 이러셨던 것 같아요. 그쵸? 네. 예. 그때부터 이제 책을 읽으면서 절실함이 생겼죠. 그 전에는 생각이 어떤 없었다. 절실함이 생겼어요? 내가 집에 장남이고, 내 인생을 내가 너무 막 살았구나. 그러니까 어떤 철학적인 질문, 내가 왜 태어났을까? 특히 이제 뭐 근무수면서도 사색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달 보면서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동안은 무조건 부모님이 주신 돈 가지고 용돈으로 어떻게 하면 오늘 어디서 술 마시고 어디서 소개팅 할까 뭐 이런 게 걱정이었는데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걱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뭐 병장 때부터는 이제 영어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런 책을 통해서 제가 좀 사고력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점 없는 학생이 군대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책을 통해서 어떤 절실함을 느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터닝 포인트 한번 볼까요? 예. 네. 돈 없는 청춘. 공부법을 발명하다. 공부법을 발명하셨다는데 계기가 돈 때문이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제가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강조를 하는데요. 일단은 뭐 돈 있으니까 하면 다 없다 그러죠. 그런데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어학연수 갈 돈이 없었죠. 네. 일단은 어학연수를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방법은, 그러니까 친구들은 다 떠나는데 저 혼자 어학연수를 못 가고, 사실 이제 어학연수를 생각하기 이전에 영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여기저기 이제 기웃거렸죠. 뭐 토익 학원부터 해서 뭐 회화 학원부터 해서 막 다니다가 좀 안 맞더라고요. 방법도 안 맞고 또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결과거든요. 그래서 실제 거기 학원에 다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는 뭐 예를 들자면 워킹 홀리데이라든지 어학연수를 다녀온 사람들 대상으로 물어봤죠. 영어를 잘하느냐. 근데 없더라고요. 잘하는 사람이. 그나마 영어를 조금 하는 사람들은 어학연수를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학연수를 가고자 마음을 먹었는데 방법이 돈이 없으니까 예를 들자면 그 어학연수 비용을 모으려면 한 2년을 제가 알바를 해야 되는데 2년을 알바해서 어학연수를 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워킹 홀리데이인데 그 워킹 홀리데이도 단 한 명도 갔다 와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법을 발명하게 된 거는 운 좋게 어학연수를 못 가게 돼서. 근데 많은 분들이 장병 여러분들도 제대할 때쯤 되면
이 사회에 나가서에 대한 고민이 생기면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생각은 드는데 사실 막히거든요. 하려고 하면. 근데 이걸 어떻게 이겨내신 거예요? 공부하는 법을 어떻게 발명을 하신 거예요? 일단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다.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시행착오들은 다 겪어봤다고 보면 공부하는 되거든요. 데 있어서? 네. 일단은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절실함이 컸죠. 그러니까 제가 군대에서 생각을 해보니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던 거예요. 정말 돌아보니 친구들 다 ROTC 갔죠. 아니면 유학을 가거나 또는 뭔가 이렇게 믿을 구석이 있는 거죠. 뭐 백이 있다든지 집안에 돈이 있다든지 뭐 외모가 된다든지 뭐 아무것도 없고 야, 난 나가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허울 좋은 체대생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떤 절실함이 생기더라고요. 아, 내가 영어를 안 하면은 내가 요즘 유행하는 뭐 루저 평생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모든 게 루저잖아요. 그래서 그 절실함이 방법을 찾고자 하는 어떤 그 기반이 됐고, 그러면서 이렇게 실패를 하더라도 언제 분명히 방법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계속 시도했는데, 오히려 기존의 학습법대로 하게 될 경우에는 저랑 너무 맞지도 않고 되지도 않고 했는데, 그냥 나중에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자. 그게 어떤 방법인가요? 처음에 했던 게 이제 영화를 외우기 시작했죠. 아, 예. 그런 얘기 종종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토이스토리 같은 영화를 외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팝송 같은 걸, 제가 굉장히 외국 팝송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래들을 외우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특히 처음에 외웠던 영화가 토이스토리인데, 그거는 현재 뭐 세지는 못했지만 최소 몇백 번은 넘게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대사를 거의 그 다음 대사가 뭔지 알 정도로 연습이 되고, 또 노래를 계속 부르다 보니까 발음도 좋아지고, 가수처럼 똑같이 흉내내려고. 네. 다음에 노래를 워낙 좋아했는데, 아, 이게 이런 가사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알아가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네. 그러던 과정 중에 자신도 나도 모르게 영어가 들려지고 조금씩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 이게 방법이구나 알게 됐었죠. 네. 네. 성과가 어땠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셔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었나요? 어땠나요? 처음에 제가 제 방법대로 시행을 했을 때 잘 됐던 건 아니에요. 영화를 무조건 쳐다보기, 그냥 영화를 계속 봤거든요. 보고 또 보고, 한 2시간 되는 영화를 계속해서 하루에 5-6번씩, 네. 10시간 이상씩 계속 시청을 했지만 좋은 결과가 없었는데, 그 영화의 대본을 제가 구해서 대본을 외우면서 내가 마치 그 배우시잖아요. 그 감정을 집어넣어서 그 영화 대사를 익히니까 굉장히 이 뭐라 그럴까, 기억에도 남고 그것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문장들이 말로서 쓰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것을 이제 문장을 체화한다 그러거든요. 그것을 내가 실제 감정을 넣어서 익히게 되고, 노래도 그냥 기계적으로 단어 보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이 가사를 음미하면서 내가 이 가사를 가지고 내가 정말 노래하듯이 내가 감정을 실어서 노래하니까 일단은 노래가 다 외워지더라고요. 잘 안 외워지던 어려운 영화의 노래도 외워지고, 그런 방식을 거쳐서 가다가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어느 정도 대화가 됐어요. 처음에 한 6개월은 거의 쓸데없이 그냥 쳐다만 봤고, 한 실제 1년 정도 됐을 때 외국인을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거 이상은 이제 하셨고. 예, 왜냐면 아까 1000단어 말씀하셨는데 실제 중학교 단어만 구사하셔도 3000단어 이상이에요. 중학교. 그 토익 같은 시험을 봐보셨어요? 네, 그래서 아, 내가 대화는 되는데 과연 이 당시 누구나 다 토익을 봤기 때문에 그럼 토익은 몇 점이냐 해서 봤는데, 처음에 봤는데 800점이 넘더라고요. 와. 그래서 사람들한테 외국인하고 나 얘기할 수 있어 이러면은 뭐 지금 우리 기자님처럼 얘기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사실 제가 얘기하는 거 들으면 이렇게 웃는 사람도 있었어요. 외국인하고 막 자유롭게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그냥 아이 저 정도는 뭐 그냥 뭐 용기만 있으면 돼 이 정도였는데, 제가 이제 800점이 당시만 해도 800점을 넘으면 굉장히 높은 고득점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점수를 딱 내니까 그제서야 이제 막 물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어떻게 공부했냐고. 야,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하면 800 넘느냐. 그럼 최고 점수는 몇 점이세요? 그리고 다시 6개월 정도 뒤에 900점이 넘었어요. 900점이요? 네. 와, 엄청난 저도 근데 점수인데.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해봤는데요. 네. 근데 영화를 보면서 하잖아요. 액션 영화는요, 단어가 많지가 않아요. 모든 액션 영화들은 단어가 다 똑같아요. 쓰는 단어가
다 똑같아요. 내용은 다른데. 아니 근데 왜 하고 많은 영화 중에 액션 영화를 보세요? 그러니까 액션 영화를 보면 그렇게 되고 애니메이션을 보잖아요. 알라딘이나 인어공주를 보고 영어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현실에서 안 쓰는 너무 예쁜 단어만 쓰게 돼요. 웃더라고 외국인들이. 재밌어요. 네, 그렇죠. 네. 안 쓰는 단어를 쓰게 하니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차트를 한번 또 진행을 해야죠. 저희 시간이 1, 2부로 나눠서 하면 좋은데 제가 좀 말을 한정돼 많이 했나요? 있습니다. 아니 너무 재밌어요. 세 번째 터닝 포인트, 확신 없는 실력,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다. 토익이 920점인데 왜 그러게. 확신이 없으셨어요? 그러게요. 아마 그 상황에 누구라도 아마 똑같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격지심이죠. 또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900이 넘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영어를 했느냐. 근데 이제 뭐 어떤 학생이든 뭐 제 후배든 또 같은 친구도 물어보면은 한 몇 시간씩 제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막 이렇게 잔소리 하듯이 이야기해 주는 것, 이렇게 다음에 또 만나면은 이렇게 했더니 안 되더라. 그러면 이제 저도 겪어본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게 낫다. 이렇게 해서 얘기해 주다 보니까 한마디로 그때 코칭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는데 문제는 과연 제가 지금의 이 실력이 가지고 또는 이 정도의 학벌을 가지고 과연 영어 강사를 할 수 있을까? 당연히 이제 회의를 갖게 되고, 그래서 뭔가 내가 좀 실제로 영어가 쓰이는 그 현장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정말 영어를 잘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궁금하기도 하고, 또는 외국에 나가서 내가 학벌도 좀 이제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외국에서 이제 졸업장을 가지고 와야 뭐 어느 정도 영어 강사로서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외국에 나가게 됐는데 외국에 나가 보니까 한국하고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간 그 교민들이나 유학생들이 오히려 저한테 물어볼 정도로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느냐.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했다. 그래서 만나는 분들마다 다 붙들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역발상을 하게 된 거죠. 야, 이거 오히려 여기 있는 사람이 나한테 물어볼 정도인데 내가 과연 굳이 여기서 그 학벌을 즉 대학을 여기서 마치고 갈 필요가 있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때 가장 저한테 용기를 줬던 게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90년대 후반에. 본 것 같아요. 네, 정찬용 선생님. 네. 그 책을 제가 그 런던에서 읽게 돼요. 그게 어떤 책이었냐면은 기존에 이렇게 문법을 공부하고 단어를 외우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습득하라.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듣고 딕테이션 하고 막 무조건 그냥 따라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그 문장 속에 어떤 규칙, 문법을 찾게 되고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발음도 좋아지고 그렇게 이제 영어를 잘하게 된다라는. 애기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할 그렇죠. 때처럼. 습득하는 방식으로 가면 된다라는 건데 당시만 해도 굉장히 신선하고 충격적이었죠. 근데 지금 당시에도 생각했던 게 체계적이진 않아요. 그 훈련법이 체계적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수영을 예를 들자면 기존에는 수영을 이론 과목만 공부했다면은 수영을 익히려면 물에 들어가라 정도까지. 근데 어쨌든 그 책이 곽강을 받는 걸 보고 제가 되겠다. 내 방식이 나는 단순히 물에 들어갈 정도가 아니라 수영 코칭을 제가 했듯이 정말 체계적인 훈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방식을 접목시키면은 되겠구나. 그래서 당시에는 굉장히 더 불확실했죠. 제가 과연 영어 강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억대 연봉도 아니고 강사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일단은 외국에 나갔던 것이 어떤 길을 길을 찾게 된 거였죠. 갖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은데. 그럼 마지막 터닝 포인트를 볼게요. 네. 학벌 없는 강사.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다. 영어 강사에도 학벌이 필요한가요? 네, 많이 필요했죠. 네, 했죠, 많이. 일단 학벌. 이제 많은 학생들이 학벌에 대해서 걱정을 하잖아요. 보통 제대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보통 편입이란 거를 생각을 하세요. 학벌을 좀 높이기 위해서. 네, 즉 뭐 서울 안에 있는 대학에는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지만 좀
제가 절실하게 이 많은 학생들을 영어를 훈련시키면서 영어를 잘하게 되고 그들을 성공, 즉 취업을 시키고 또 세계를 무대로 정말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면서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영어 학습법이고 두 번째는 이 학벌인데요. 아직도 그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항상 이 패배자들 떨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핑계를 대요. 나는 뭐 예를 들어 스카이가 아니어서 떨어졌어 이라고 그냥 핑계를 대고 루머까지 만들어내요. 요즘 또 루머 많이 있잖아요. 그 근거도 없는 가짜 뭐 중국인들이 뭐 한다 막 이런. 이것도 굉장히 똑같은 루머 중에 하나예요. 저는 실제 대기업의 모든 인사 담당 관계자들을 전 다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딱 보면서 뭐 말단 직원이 앉아가지고 SD 아니면 빼고 여기는 뭐 이렇게 해서 읽어보지도 않는다. 낼 필요도 없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어떤 대기업도 살아남아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요즘에 그렇게 회사를 해서 누가 회사 운영이 되겠느냐. 인재를 찾아야 된다. 그런 학벌이 아니라 정말 영어를 구사하고 정말 뛰어난 영업 능력을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 예를 들면 하다못해 중학생이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저 서울 지하철 어플리케이션 만들었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벌써 그 서울대 입학 예정이 됐었고 다음에 삼성 입사까지 예정이 돼 있는 정도로 실제 그 능력이 뛰어나면 즉 애플리케이션을 잘 만들면은 세상에 팔 수가 있잖아요. 회사에 이윤이 남잖아요. 그런 실제 실력 위주로 그렇게 학교도 가고 회사도 가고 거기서 승진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저 어느 대 안 나오면 안 된다. 서울 밖이나 안 뽑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를 루머 속에서 다 살고 있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 그 계기죠. 그러니까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었던 계기가 솔직히 제가 처음에 강의를 시작할 수 있었던 계기는 그냥 대학에서 이렇게 유명한 강사의 그 시간 먹고 땜빵 강사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석사 학위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고 저는 석사 학위가 없다라고 얘기한 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얼렁뚱땅 학력 위조를 한 거죠. 불법이네요. 일단. 네, 불법은 불법이죠. 만약에 이제 깊게 조사를 들어가서 왜 학사 학위가 강의를 했느냐, 물어보지도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상황. 몰랐다. 안 물어봤잖아요. 진짜로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지금은 제가 다 바꿨죠. 보십시오. 근데 지금은 어떻게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이 이 석사 학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반응은 어땠나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처음으로 일종의 커밍아웃을 한 게 내가 이렇게 가면은 계속 그냥 너무 양심이 찔리고 더 이상 내가 발전할 수 없겠다 싶어서 시작했던 게 바코치란 이름을 2001년도에 여의도에서 한 어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바코치란 이름을 쓰고 그때 광고 문구가 저 솔직히 한국에서 영어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영어 잘하는 법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말을 걸고. 그 문구를 누가 만드셨는지 진짜 마음에 확 와닿는데요? 네. 근데 두 가지 부류가 있더라고요. 그 문구를 되게 마음에 와닿는 분이 있는 반면에 되게 이제 뭐야? 외국에도 안 갔던 놈이 무슨 CNN을 가르쳐?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반반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되게 이제 확 저한테 믿음을 주셨던 분들이 여의도에서 일종의 좀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학생을 많이 모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결정적으로 제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는 사실 이익훈 어학원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훈 어학원이라면은 그러니까 학벌 어학원에는 정말로 최소한 석사를 떠나서 외국에서 대학을 다니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국내파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또 돌아가신 회장님께서 저의 어떤 절실함, 나는 한국에서 이만큼 영어했고 또 특히 한국인들을 영어 잘할 자신 있다.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점수를 주셔서 기회를 주셨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정말 메이저 어학원에서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온 거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학력 되게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저도 네이버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박성기 치면은 제일 영한 검색어 박성기 기자 학력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아유, 내가 나 같은 사람 학력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학력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예, 네이버 쳐보면 나옵니다. 박세훈 기자. 저는 고졸로 기자가 됐어요. 예. 네, 뭐 저는 밝힙니다. 저도 다. 그러니까 예. 사실 박정환 코치는 유명 강사이기도 하지만 베스트셀러의 저자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코치님이 쓰신 책 중에서 영어 천재가 된 홍대리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홍대리가 영어 천재가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네. 6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책에서만 가능한 거 아니에요? 6개월이란 가상의 시간인데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1000시간이에요. 아, 네, 1000시간. 6개월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1000시간을 자기가 훈련을 했느냐. 예. 네, 저는 항상 훈련한 그 시간과 기간만큼 그 실력도 정비례해서 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미국의 뭐 4-5살짜리 아이들도 영어 잘하죠. 잘하죠.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접근 방식 자체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거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한국의 영어 교육은 무조건 다 공부 쪽으로 돼 있고 예. 제가 주장하는 거는 영어는 연습과 훈련이다. 그냥 반복적으로 제가 꼭 써야 돼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연습하고 반복하다 보면은 그 문장을 듣게 되고 말하게 된다. 그러니까 영어에 쓰였던 문장들을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그 문장에 비슷한 문장을 듣게 되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 대사가 비슷하면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 학습법의 가장 큰 차이점. 네. 우리 장병들도 영어 공부를 하려고 이제 마음을 많이 먹을 텐데 그렇죠. 군에서 시작할 수 있는 영어 방법은 영어 학습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기업체에서 실제적으로 토익을 반영하는 곳은 33%밖에 되지 않고요. 예. 60% 가까운 그 500대 기업 중에 60%가 다 그 듣고 말하는 시험, 회화 능력, 회화 능력이나 예. 영어 면접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건데 네. 아직도 그냥 그 전의 기수들이 전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합격한 사람들이 야 무조건 900 넘어야 돼라든지 그렇죠. 또 야 무조건 워킹 홀리데이 가 무조건 어학연수 가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 온 가장 큰 이유는 군대에서 또 영어를 할 수 있고 다음에 군대 이후에도 좀 더 그 효과적인 방법으로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많은 비용과 시간 낭비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그 군대에서 하는 영어 하는 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제가 처음 했던 식으로 좀 쉽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이스토리. 네, 아니 그런 애니메이션 자체가 좀 예, 노래 같은 거 예. 가장 좋은 게 올드팝이거든요. 예. 오래된 옛날 노래 같은 것들을 가사를 보면서 발음을 연습하면서 그렇게만 해서 뭐 하루에 한 2-3곡씩만 연습을 해도 그게 한 100곡, 200곡 쌓이면은 상당한 그런 그렇죠. 영어 문장과 단어거든요. 예. 그것만 잘 익혀도 많은 영어 실력 향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상병 달면 해야겠네요. 마음껏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서. 마음이 아파요. 예. 마지막으로 장병 여러분께 영어 말고요. 네. 이제 살아오신 인생에도 사실 영어 강사가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간단하게 압축해서 그게 여기도 적어놓은 게 3가지인데 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거 제가 이제 짧게. 코치잖아요. 예. 코치다 보니까 제가 이 잔소리를 모아서 책을 낼 정도로 그러니까 일종의 멘토링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어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고 또 영어를 하면서도 포기할 만한 너무나 많은 조건들이 있어요. 다 핑계죠. 여러 가지 이유들에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시키고자 하다 보니까 제가 많은 자료를 조사하게 됐어요. 네. 이렇게 난 이래서 안 돼. 그러면 이러면 되지 않느냐. 네. 난 이래서 안 돼. 이러면 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마지막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매 시간 이렇게 멘토링을 해주는데 과연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느냐. 우리 장병들에게 짧게 한마디. 열심히 알겠습니다. 버텨라. 네. 이러는 한마디로. 한마디인데 거기다가 몇 가지만 2가지만 더 붙일게요. 그게 제일 정말, 맞는 말인데 버텨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일을 해. 너는 그냥 이 안정적인 일을 해. 근데 너무 싫은데 그걸 되기 위해서 버티지 않는 거. 자기가 정말 신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 네. 다음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라는 거. 무조건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반복되는 실수를 계속하면서 이렇게도 안 되는 영어를
계속 똑같이 하면서 나는 무조건 단어가 안 돼. 3,000단어 외우고 10,000단어 외우고 22,000 외우고 33,000 외우고 단어가 안 돼. 이렇게 안 되는 걸 반복하는 게 아니라 또 문법책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안 되는 걸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좀 더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했던 거를 반복만 안 해도 자기가 했던 실수를 반복만 안 하고 하더라도 저처럼 훌륭한 학습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네, 절실함으로 인해서 뭔가를 하고요. 뭔가 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무조건 버틴다는 게 되는 게 아니고요. 버티는 데도 요령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도 우리 장병 여러분들의 생활의 지혜가 아닐까 싶네요.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